스파타는 진공 증착에 비해서 부착되는 입자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웨이퍼 부착력이 높으며 합금, 화합물 뭐 다가 성막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파타 소스가 타겟면이기 때문에 다동면으로 얻어두는 동자가 이산하여 진공 증착에 의해서 스타커버리가 우수하다. 아까 보셨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르곤 분자가 가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커버리가 좋겠죠. 기체 상태나 분자 상태가 아니고 원자 상태, 이온 상태니까. These molybdenum targets are critical. Why is that? Argonides don't distinguish between molybdenum and impurities. Impurities will 질소나 산소 등을 혼합시킨 반응성 가스를 스포터 분위기에 이용하여 스포터 타깃 재료의 지라막이나 산화막이 얻어진다. 반응성 스파타라고 한다. 아르곤과 질소의 혼합가스를 도입한 분위기에서 티타늄 타겟을 이용하면 스파타 안에 질화 티타늄, TIN을 불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네. TI 타겟을 한 다음에 질소를 갖다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죠. 장치로서는 외기와 스포터 챔버 사이에 진공 배기 가능한 로드락 챔버를 설치하고 게이트 밸브의 개폐에서 웨이퍼를 진공 중에 넣고 빼는 방식이 이용된다. 다 아시겠지만 왼쪽에 게이트 밸브 보시면 챔버와 챔버 사이 또는 챔버와 밸브를 격리하는 문이다. 웨이퍼 처리는 로드보트로부터 로드락 챔버로 웨이퍼를 이송한 후에 로드락 챔버를 진공 배기한다. 게이트 밸브를 개폐하여 웨이퍼를 처리실로 이송하여 처리를 한다. 로드락 챔버를 통해 웨이퍼를 교환하기 때문에 스포터 챔버 등의 처리실은 외기에 노출되지 않고 연속해서 안정적인 스포터가 가능하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로드락 챔버입니다. 로드락하고 메인 챔버 사이에 있고. 그럼 마그네트론 방식에서는 타깃과 타깃의 뒷면 측면의 자석으로 자개를 발산시켜 자개의 작용으로 플라즈마를 타깃 근처에 가두어 두는 것이 가능하여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2극 DC 스퍼터 폼에 나타나는 장점이 없다. 그리고 높은 스퍼터 속도가 얻어지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아까 뭐 하기 전에 그러면 실적인 스폰서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정이 되는 거야. 먼저 여기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DC나 RF 파워를 공급하여 아르곤 플라즈마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이를 특별한 배우나 일단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 RF는 전원체 방막, DC는 주로 금속 방막 형성에 사용이 된다. RF는 이제 그 레디오 프리퀀시잖아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바꿔주면서 하기 때문에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금속을 써야 되는 거고, 아시겠지만 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니까 전원체도 성막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RF 전원 방식에서는 타깃의 고주파 13.56MHz를 인가함으로써 전원막도 스포터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포터의 기타 방법으로는 ECR 방식. ECR 방식은 마이크로파 2.54GHz와 자석을 이용한 전자 사이클론 공명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전압을 인가한 타깃 측에 발생한 플라즈마의 안으로부터 이온을 꺼내고 충돌시켜 타깃을 스포트한다. 플라즈마 생성과 이온 가속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웨이퍼 생성을 억제한 성막이 가능하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DC 전원 방식이 있고요. 잔류가스, 플라즈마 생성, 웨이퍼 온도 상승의 특징이 있고, RF 전원 방식을 쓰게 되면 DC 방식의 단점은 없고 높은 스포터 온도가 가능하고, 마그네트론 방식 같은 경우엔 전원막 스포터가 가능하고, ECR은 플라즈마 생성이 억제가 가능하다. 그 위에 이제 PVD 기술의 콜리메이터 스파타, 롱스루 스파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세한 홀이나 트렌치의 측면, 바닥면으로 부착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콜리메이터 스파타나 롱스루 스파타가 채용이 되고 있다. Greetings, everyone. Welcome to our immersive journey in Weird and entering into fictions and compass in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VD방 납침 그림과 해서 가속시켜서 어떠한 에칭 과정을 위한 드라이 에칭은 증착 공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착하길 원하는 물질, 예를 들어서 우리 알루미늄을 증착하고 싶다서 나오면서 로 만들어서 타겟을 때리고 똑같은 얘기. 콜리메이터 스파타는 웨이퍼와 타겟 사이에 격자를 설치하고 웨이퍼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정렬한 스파타 원자를 부착시키는 방법. 격자가 콜리메이터죠. 높은 어스펙트 레이셔를 가진 미세홀이나 트렌치 등으로 부착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롱스루 스퍼터는 지공도를 높게 하여 스퍼터 원자의 평균 자유 행정과 같은 정도로 웨이퍼와 타겟 거리를 길게 하여 웨이퍼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정렬한 스퍼터 원자를 부착시키는 방법. 하이 어스펙트 레이시오 미세홀이나 트렌치 등으로부터 부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온 빔 스파타가 있고 이온 발생 장치로부터 가속한 이온을 타겟에 조성하여 타겟 재료를 웨이퍼에 부착시키는 기술. 개별적으로 조건 설정이 가능한 이온 소스를 사용한 스파터가 가능하여 플라즈마 열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고지공 중에 막을 생성할 수가 있다. 콜리메이터 스파터 장치가 얘는 위에 건데 밑에 와 있네. 아까 위에 콜리메이터 스파터 나올 때 여기 격자, 여기 콜리메이터를 격자라고 한다는 거죠. 이온빔 스파타가 있고 스파타 이외의 PVD 기술은 진공 증착 기술, 이온 플레이팅 기술, MB 기술이 있다. 진공 증착 기술은 진공 챔버 안에서 부착시킬 재료를 가열하여 용해에 기화시켜 웨이퍼에 부착한다. 진공을 만듦으로써 재료를 기화시키기 쉽고 공기나 증기의 잔류가스와의 충돌에 영향을 적게 하여 불순물이 적은 막스 성장이 가능하다. 가열 방식에는 전자빔 가열, 저항 가열, 고주파 유도 가열 등이 있다. 고용점 재료나 합금의 성분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온 플레이팅 기술은 진공 챔버 내에서 전자빔 등으로 용해에 기화시킨 재료를 플라즈마로 이온하여 웨이퍼에 부착을 시킨다. 웨이퍼와 부착막과의 높은 접착 강도나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진 막을 형성시킬 수가 있다. 참고삼아 아시면 되고 MB도 초고진공 챔버 내에 복수의 증발원을 가지고 증발한 분자나 다른 기체 분자와 충돌하지 않고 직진하여 웨이퍼에 부착합니다. 고정밀도의 조성이나 단원자층의 성막 제거가 가능합니다. 성막 속도가 늦어서 양산에는 부족합니다. MB 장치의 구조. 챔버 하부에는 여러 개의 증발원이 있으며 상부 기판은 여러 개의 증발원으로부터 비산되어 오는 물질을 균일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구조를 하고 있다. MB 장치인데 이거는 127페이지에 가시면 플레이팅이 있어요. 가마신이 있는데
보통 상관기법이라고 하는데 무늬를 파고 이제 표면 처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흰 흙을 발라서 무늬를 메우기. 이제 플레이팅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갈아내는 게 CMP예요. 이차로 무늬를 파고, 그냥 듀얼 다마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듀얼 다마신. 다시 이제 약액을 붉은 흙을 발라 무늬 메우기. 이제 얘가 이제 플레이팅하는 거죠. 플레이팅. 이건 이제 이거 CMP 하는 거고, 표면에 붉은 흙을 긁어내기. 이거 CMP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광기법을 이용한 청자가 만들어졌죠. 예쁘게. 이제 아까 플레이팅을 하는 거는 도금공정은 다마신 배선에 사용되는 프로세스로서 배선 금속인 구리 도금액을 중에서 처리하여 접목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해서 인텔 강의를 해서 그 HBM 때문에 갔는데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구리는 플레이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스파타리가 합니까? 얘기하니까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리도 요즘은 저는 이제 플레이팅 할 때는 구리는 스파타링이 안 돼서 도금을 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된답니다. 구리도 스파타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마신이라는 게 있는데 상관기법으로 트렌치 패턴에 물질을 증착한 후에 바깥 부분을 제거하여 트렌치 내부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상관기법에서 이렇게 파잖아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지잖아요. 얘를 그냥 트렌치라고 하고 우리가 자주 쓰는 이제 트렌치가 이제 또랑이고요. 일본 애들은 이걸 구고라고 합니다. 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국어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STI CMP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이제 채우잖아요. 요거 홈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죠. 이렇게 채워지면 이만큼 채워지면 아까 약액을 바르고 여기를 이제 CMP 갈아버리면 이렇게 갈아버리면 최종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렇게 채워지는 거. 이게 이제 다마신. 그래서 도금 공정의 종류에는 전해 도금이 있고 무전해 도금이 있고요. 다마신 프로세스는 비교적 두꺼운 막 두께를 도금하기 때문에 전해 도금을 이용한다. 당연한 거죠. 구리 도금의 경우 황산 구리 등의 구리 도금에 안에 웨이퍼의 표면을 침적시키고 담근다는 얘기죠. 웨이퍼를 음극으로 도금액을 양극으로 하여 전류를 흘려서 웨이퍼의 구리막을 속촉시킨다. 음극 캐서드 쪽에 이제 여기 잘못했어요. 양극이 에노드고 지우세요. 양극의 캐서드를 지우시고 양극 에노드에는 금속 전극을 넣고 음극 캐서드에는 그렇죠? 잘못 얘기했나? 맞아요. 그래서 웨이퍼가 음극, 그다음에 금속 전극이 양극,
그래서 양극에서 이제 음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배리어 메탈증, 시드 메탈증 이렇게 돼 있고 도금하는 거죠. 그래서 다마신 프로세스에서 이용되는 도금에서는 배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미세하고 높은 어스펙트 레이쇼의 트렌치나 비어홀 안에 심이나 공극을 만들지 않고 이들의 돌출부가 같은 높이의 평탄화 상태가 되도록 구리망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심이라는 건 두 개의 물질이 연결되는 경우에 생기는 연결 부위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제 홀이 이렇게 긴 홀이 어스펙트 레이쇼가 되게 큰 이런 홀이 있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증척을 하면 아까 같이 이제 CVD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증척을 하면 사실 여기 위에는 많이 증척이 되겠죠. 증척이 되고 옆에는 덜 증척이 되고 이렇게 증척이 되다 보면 그리고 바닥은 이제 많이 증척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증척이 돼요. 이렇게. 그럼 증척이 안 된 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이 홀이 쭉 길게 연결이 되겠죠. 보통 얘를 심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메탈트 컨테이고 얘가 메탈트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메탈 아니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쪽이 커런트가 많이 먹겠죠, 그죠? 그래서 단락 형태가 되겠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디바이스가 죽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저게 이제 심이고요. 보이드, 우리가 이제 보이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다마신 프로세스에 있는 도금에서는 배선을 형성하기 위해 미세하고 높은 어스펙트 레이쇼의 트렌치나 비어홀 안에 심이나 공극을 만들지 않고 이들의 돌출부가 같은 높이의 평탄화 상태가 되도록 구리망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런 형태가 되는 거죠. 보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금 장치로서는 웨이퍼 전면을 아래로 향하게 도금컵을 위치시키고 도금컵의 아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도금액을 웨이퍼의 전면에 접촉시켜 도금하는 분사식 도금 장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반도체 팹 안에다 못 넣죠. 안녕하세요. 허락관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항상 우리 0.19씩 권리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요전 경우에는 보면은 빨간 일부가 흰색 금색깔은 왜 금색깔도 합음의 밑바닥이 스나서 보이는 전액을 해서 프로팀이 하는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양치시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엘리는 호일입니다. 를 돕습니다. 초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거의 비슷하죠. 웨이파도 거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도금장치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있다. 그래서 도금액을 공급하는 데가 있고 양극, 그다음 웨이퍼, 음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금 속도는 도금액의 종류, 통전 전류, 도금액 온도로 결정이 되는 도금막 두께는 도금 처리 시간으로 제어가 된다. 로드, 언로드, 도금 처리, 세정, 건조, 도금액, 공급 온도, 제어, 도금액 관리 시스템, 배 처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카파 베이를 따로 만드는데 CMP 장비 하나 하고 도금 장비를 같이 넣는데 CMP보다 훨씬 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도금액 공급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정 처리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LSI 라지 스케일 인티그레이트 서킷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C인데 구리배선이 채용되고 있는 이유는 구리의 전기 저항이 낮은 것, 구리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내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리 도금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레인 사이즈가 균일하고 불순물의 혼림이 없고 막질의 내부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 미세홀이나 트렌치 내부에 공극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표면이 평탄할 것, 배선 패턴의 조밀에 의한 도금액의 편차가 적을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도금의 과제로서는 시드 금속막의 복막화나 시드층을 사용하지 않고 베리어막으로 직접 도금하는 기술 등이 있다. 시드 금속막의 복막화에 대해서는 전해 도금의 경우 웨이퍼의 부착식인 시드층이 웨이퍼 전면에 걸쳐 드론층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드층을 방막화하면 저항이 높아지고 웨이퍼에 접속한 단자 부분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 부분에서 도금막 두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방막화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된다. 도금에는 전해 도금 이외에 무전해 도금도 있다. 금속 수용액 안에 금속 이온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시환 반응 또는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금속이 도금되는 방법. 도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두꺼운 막의 성막에는 적합하지 않다. 구리는 실리콘 안에서 확산하기 쉬운 금속으로 실리콘 안에 확산하면 회로가 손상되는 원인이 된다. 제조 라인에서는 도금 장치나 구리를 도금한 웨이퍼에 취급에는 특히 주의한다. 구리 CMP 공정과 다른 공정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CMP 공정, 구리 공정이 따로 있고 별도의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이렇게 가마실을 하면은 항상 위에 이제 SiO2라든지 절연막 같은 걸 씌워서 이동을 하고, 보통 이제 알루미늄이 얘가 T가 한 대략 600도 정도가 네. 카파는 1200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아까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온도가 높으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배선이 끊어지거나 알루미늄도 이제 산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카파를 쓰고 있고 하이스피드인 데는 다 카파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HBM이다 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이었죠. CPU가 예전에 마더보드, 옛날 컴퓨터 마더보드를 보시면 CPU가 있고,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한참 멀리 여기에 메모리가 이렇게 꽂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제 CPU 처리하고 여기서 저장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CPU가 GPU가 바뀌고 GPU로 되고 GPU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메모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GPU가 있으면 메모리가 이렇게 돼 있고 쭉 지금 14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예전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얘를 전부 다 구멍을 뚫어서 다 시원한 라인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GPU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TSV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 때문에 카파 구리가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의 충돌로 발생하는 원자와의 이동, 원자의 이동에 의해서 단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저런 특성이 많고 EM 특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다마시 공정은 아까 이제 도자기를 보면서 상관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금속 배선에 발생하는 저항을 낮추는 것이 큰 과제. 그래서 기존의 알루미늄을 이용한 금속 배선은 저항이 높고 일렉트로마그네슘에 대한 내성이 작다. 새로운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리를 채용을 했고, 구리는 문제가 스파터링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엔 스파터링이 안 됐고, 구리도 산소하고 만나면 바로 산화가 돼요. 구리 산화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패터닝에 사용되는 건식 시각으로 패터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구리와 반응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건식 시각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상강 기법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도자기의 문양을 새길 목적으로 상관법을 사용했다. 상관법이란 도자기를 완전히 건조시키기에 앞서 무늬를 음각하거나 생김판으로 찍고 그 자국에 백토 또는 적토를 빼어 일단 초벌구이를 한 후에 총자유를 발라서 구움으로써 무늬를 생성한다. 이러한 기술을 반도체에 응용한 것이 다마시입니다. 그래서 비아홀 트렌치 패턴에 구리를 채워 놓은 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CFP 공정을 이용해서 제거하면서 비아홀과 트렌치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 다마시 공정을 반도체 금속 공정에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패터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마신을 조금 다시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레인지를 구입을 해서 저쪽에 있는 도시락을 저하고 같이 데워서 오시죠.